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틈새 시장,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정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많이 불렸던 곳입니다.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용어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 위주의 산업이 좀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자분들의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문정역 테라타워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10월입니다. 3.3제곱미터당 2,052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상승을 한 거냐? 5년 전인 2016년 10월보다 1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봐도 상승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코롱 빌란트 2차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9월 3.3제곱미터당 1,01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요. 2016년 1월에 비해서 64% 상승한 걸 또 가격상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제 좀 생소하셨던 분들도 이런 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가격 상승도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좀 규제가 좀 많이 심하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렇죠. 세금 문제라든가 네. 대출 규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해당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규제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례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자체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소액으로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때문에들 많이 찾는 것도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형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그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관건인데 아파트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그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기도 하고 규제가 많지 않다는 점, 대출 규제도 크지 않다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턱대고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건 정말 뭐든지 좀 금물일 텐데 맞아요. 그렇죠. 접근할 때 유의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표 보시면 가격이 상승한 걸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아까 보니까 문정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해당 지역은 이제 업무타운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들입니다. 그런 곳은 그런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얻는 거지 지식산업센터라고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곳이 그렇진 않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해당 그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의식주는 필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라든가 이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쉬운 부분이 아니고 등락의 폭이 좀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상승폭을 본 지역처럼 꾸준하게 이제 회사들의 수요가 많은 곳들에 대한 입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는 단순 투자보다는 시세 차익, 그러니까 목적보다는 월세 임대 수익. 이 목적으로 1차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제 시세 차익 목적이라든가 이제 자산 늘리는 개념으로는 좀 접근은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자산에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목돈을 굴리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에 좋은 입지에 투자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단순 투자보다는 월세 임대 수익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는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형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입지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 비롯해서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방송 중에 전화 주세요. 026676-0200 문자는 샵 8181번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1대1 상담도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궁금해들 하시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네, 맞아요. 네. 지금 2월 달에 이제 대책 한번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주춤하거나 관망세가 좀 짙어졌다고 네. 저도 예상되는 게 뭐냐면 평소보다는 이제 문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항상 꽉 차 있었던 스케줄들이 조금 중간중간 비어 있었던 게 많았더라면 최근 1, 2주 동안은 제가 이제 시간이 쉽게 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군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들 오셨어요. 저는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 그리고 이제 이제 어떻게 상승 추세구나, 하락 추세구나를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빨리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한 분씩 늘어나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네. 전반적으로 호재가 있는 곳들이나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는 곳들은 가격 상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도 뭐 일자리가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여기 역사가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됐다거나 그런 확정된 호재를 바탕으로 그 근처를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재개발을 보시는 분들은 재개발은 사실 확정된 내용들이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재개발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입지 자체가 재개발할 수 있을 여력이 있는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네. 확실한 곳을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 도움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넘치는 역세권과 한강변을 선점하라라는 주제로 1대1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026676-0200 같은 번호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